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최영섭 선생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섭 선생은 키스트 소장으로 재직한 지 5년여 만인 1971년 6월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1978년 12월까지 7년 6개월간 장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물론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7년여의 장관 재직 기간 동안 그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성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도적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과 기술도입 업체의 기술 개발을 의무화했고,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1973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 과학기술 관련 자격제도를 체계화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각 부처에서 각종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처가 시행토록 하면서 제도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자격제도의 체계화는 기술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조직도 구축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원과 기능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중 한국과학원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최신 연구설비, 해외 교수 초빙, 수업료 면제, 병역 특례 혜택 등이 주어졌고, 한국과학원은 최고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학원은 훗날 키스트와 합쳐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여러 정부 출연 연구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표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연구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 인력은 제한된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많은 연구기관이 생기다 보니 여러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 연구기관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개편 과정을 거치며 정비되기도 했습니다. 1977년에는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 육성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장관은 이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재단이 기틀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학재단은 이후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오늘날 한국연구재단이 되었습니다. 최영섭 장관은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 장관은 1973년 1월 대통령에게 연구학원 도시 건설 구상을 브리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되 연구와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도시 환경과 생활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74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연구학원 도시 대신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을 주도하는 기관도 과학기술처에서 청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여기에는 1978년부터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등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충남대학교가 입주하였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오늘날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여 개의 출연 연구기관, 7개의 교육기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1978년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1980년까지 장관 재직 시절부터 맡아온 한국과학재단 초대 이사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국과학원 원장, 포항제철 고문 등을 맡으며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공직에서 은퇴한 뒤에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자문했으며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의 과학기술진흥법을 기초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영섭 선생은 2004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의 초반에 그가 한국 과학기술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의 생애를 놓고 볼 때 그러한 호칭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섭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김재관 선생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